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선대위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선대위를 가장 먼저 출범을 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발족을 했지요. 본인 스스로 내가 TK의 적자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TK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르겠다 이런 구호도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 지사의 주장처럼 TK 가슴에 불이 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TK 민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홍준표 지사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 상주, 구미 등등을 돌아다녔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까? 예,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첫 나들이로 대구 경북을 찾았었는데요. 네.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보수의 적통임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에 대한 절실한 지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홍 후보가 이제 가장 먼저 당내 공식 행사로 대구에서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을 가졌었는데요. 네. 예, 그 이후에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그리고 음, 오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전 생가 등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그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음, 예, 상당히 홍 후보에 대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홍 후보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네.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또 음, 일부는 이제 그 대통령 홍준표를 연호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마치 이제 대구 경북에서만 본다면 음, 홍준표 후보는 아마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 얼마나 모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많이 예, 가는 모였습니까? 곳마다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남도지사직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주에 갔을 때는 김재원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상주에 갔지만 네. 김재원 후보의 사무실을 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네. 이제 해서 만나서 악수하고 예. 뭐 짧은 대화만 했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도 네. 특별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네. 당원들과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어제 대구 경북 발대식에는 한 3천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전부 그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당원들 그리고 이제 각 음.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모였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칠성시장과 서문시장을 갔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상인들 그리고 이제 음. 시장에 온 주민들 이런 분들을 이제 저도 만나긴 했는데요. 네. 길게 만나지는 않았고 한 음. 20분 정도씩 이렇게 음. 보고 떠났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짧은 시간 그분들이 머물렀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을 놓고 본다면 홍준표 지사한테는 상당히 지지가 됐겠지만 음. 전체적인 여론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좀 그렇군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하튼 TK의 첫 번째 선대위를 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발 신호탄을 올린 홍준표 지사의 출발은 나쁘진 않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현직 경남지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광폭 행보를 하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 이 포인트도 이제 저희가 다음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경남지사 그렇습니다. 선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 이제 그 신고 자체를 안 해서 재보선이 어렵게 만드는 이런 구도여서 또 오늘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가 아닌 여론 재판이고, 홍준표 정부를 만들어야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호소를 했는데요. 실제 지역 민심에서는 이런 호소가 좀 먹히는, 관통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이번 대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은 좀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까? 좀 지역 정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 홍준표 지사가 뭐 일주일 전에 했던 발언하고 어제 했던 발언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네. 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우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지역 네. 민심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예예. 예,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이 음음. 지난달 28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여론조사에서는 대구에서는 49.5%대 46.7%로 음. 박근혜 대통령 첫 구속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약간 높았는데요. 아. 경북에서는 오히려 이제 52.7%대 40.4%로 음. 반대 의견이 10% 이상 앞섰습니다. 아, 구속 예, 반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는 여론이 예.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어제 홍준표 지사가 대구에 왔을 음. 때 음음. 자신의 소신을 이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바꾼 거군요. 여론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또 만나본 시민들 중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음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죄는 밉지만 네.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굳이 예. 구속해야 되느냐. 예예. 항상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예. 홍 지사가 이제 더 경북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최경환 의원도 이제 그 발표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최경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되어 구속이 됐는데 네. 이제 친박 비박이 어디 있느냐. 음음. 지금은 당이 하나로 이제 합쳐서 음. 좌파 포퓰리즘 세력을 집권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가 어쩔 수 예. 없이 홍준표 지사를 지지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지역 여론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저희가 이제 이따가 투표나 선거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TK 지역에서 여론의 흐름이나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지사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두 후보만 딱 놓고 본다면 지지가 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 여론과 대구 경북 지역 여론도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음. 지사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지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대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음. 경북에서도 네. 바른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음. 지지도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지지도로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보면요. 바른정당에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상식에 부합하는 보수 정당의 메시지,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가치나 기준 뭐 이런 것은 바른정당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의 노선이나 이런 것은 좀 극우적인 발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수도권에서 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 그렇죠. TK는 그런데 또 그게 아닌가 보죠. 예, TK에서는 예. 이제 그런 논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좀 감정적이고 아. 좀 온정적인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큼 많이 지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는 음. 밉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박근혜 한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 것처럼 예예. 예. 그래서 음. 지금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내거는 음음.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좋은 면이 음. 있다. 네. 그러면서도 유승민 후보는 배신자다. 이런 음.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끊임없이 에 배신자 프레임을 거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승민은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 이유도 TK 정서에 상당히 기댄 그런 메시지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배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박근혜 예, 대통령이 그렇죠. 찍어내기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것이지, 이를테면 그 무슨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에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배신해 가지고 스스로 당을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승민 프레임에서 후보, 보자면 유승민 후보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예, 많이 억울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유승민 예, 후보가 이제 예. 그 지난주에 그 대구 경북을 2박 3일 동안 돌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소문시장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 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배신자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예, 예. 그렇지만 워낙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워낙 배신자라는 게 너무 음. 강하다 보니까 네, 뭐 유승민 의원의 그런 이야기들이 네. 설득력을 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배신의 아직까지 정치라는 지지율이 프레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걸었죠. 예, 그렇죠. 예, 배신의 그래서 정치는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을 현직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먼저 선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었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정치 무섭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국회 출입 기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했을 뿐이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워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확정하면서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결정이 좀 됐습니다. 이 5인에 네. 대한 TK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지금 TK 민심도 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그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음. 그 대부분 이제 문재인 후보나 이제 안철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높고요. 아, 예.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믿을 수 없다. 이제 음.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미국과 그 의논을 해서 북한에라 뭐 먼저 국익에 가겠다. 도움이 된다면 북한에 먼저 네, 가겠다라고 발언을 예, 예, 했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을 이제 싹둑 잘라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음. 문재인 후보는 빨갱이다 이런 이런 아, 그 아, 대구 소문이 경북에서 많이 퍼져 실제,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아직도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문재인 후보는 믿을 수 없다. 안보 측면에서 어, 특히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 소문이 막 그런 나 있다는 인식이 거죠? 굉장히 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네. 좀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된다. 간만 보고 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간철수라는 이제 별명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 대구 경북에서도 여전히 있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네. 대선에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음흠. 결국은 보수의 결집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유승민 후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신자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예,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유승민 후보를 대놓고 찬성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이쪽 주민들이 네. 대체로 말과 행동이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내가 조금 다르기 예, 때문에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샤이 보스들이 결과는 이제 많군요. 좀 샤이 네, 보스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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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예. 보스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문재인은 빨갱이고, 안철수는 간철수고, 홍준표는 대선 승리에 불과한 사람이고, 유승민은 배신자고, 그러면 TK 사람들은 어디다가 투표를 합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정의당으로 몰려갑니까? 그래서 이번 투표가 예. 이제까지와의 투표와는 달리 조금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아, 이런 아예 생각을 좀 투표를 하고 안 있습니다. 해버리는, 예, 투표율이 그렇죠. 상당히 저조할 거다. 예, 그렇군요. 벌써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왜냐하면 딱히 마땅한 후보가 없다. TK가 지지하기에.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과거와 같은 뭐 보수 진보 이념 대결이 아니고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부패한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을 뽑았는데 전부 모든 거를 최순실 씨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순실 씨가 이권을 취득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그렇죠. 최순실이 이권을 취득하는데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리 역할을 해주고 말이죠. 무려 그 삼성으로부터는 433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닌데도 여전히 문재인은 빨갱이다, 안철수는 간철수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 탓일까요? 아니면은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SNS 영향일까요? 뭘까요? 예, 아무래도 그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보수 지도층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역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박근혜 음, 대통령은 욕심이 없고 어떠한 사심도 없는 사람이다. 가족도 없기 때문에 뭐 네.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부정부패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음, 모든 것은 최순실이가 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당했다. 어, 이런 예. 논리로 지역민들을 계속 호도하고 지역민들에게 있군요. 그렇죠.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민들도 뭐 실질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 그런 분위기에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서너 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막걸리 잔을 기울이다가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네. 어느 세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싸우다가 흩어져 버리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네. 오히려 욕을 먹는 대구에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TK에서, 예,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 지역 그 리더들이 네. 여론을 좀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어,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최순실이 다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그 검찰 조사 받는 그대로 무죄다. 응? 예, 나는 그렇죠.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그대로 대구 지역의 정치인들이 대구 지역사회, 대구 경북 지역사회에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신문, 방송, 라디오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들 그 얘기는 안 듣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구전 홍보가 굉장히 세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4시 얘기하다 3시 똑같은 얘기하면 한 사람은 바보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게 지역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야, 저희가 이게 그렇죠. 조정훈 기자 아니면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데 이런 정도구나 싶군요. 그러면 지역 정서가 전반적으로 이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최저의 투표율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게 지금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대통령 선거를 주도했던 네. 대구 경북에서 후보가 나와서 그 후보를 음흠. 어,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이렇게 주도를 했지만 네. 이제는 대구 경북에 직접적인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음흠. 뭐 유승민 후보가 있긴 하지만 네. 유승민 후보는 아주 지지율이 낮은 편이고 또 지역에서도 음흠. 상당히 이제 인지도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찍을 후보가 없다면은 음. 투표장에 그 많이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강한 편이죠. 그렇군요. 근데 참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홍준표 지사가 TK에 구애를 하고 있지만 본인 지금은 현재 경남지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 하기 전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래서 사람에 이제 대해서 신뢰도, 정치인 예, 홍준표에 대한 TK의 신뢰, 이런 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자꾸 이제 대구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홍준표 지사의 고향은 원래 경남 창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경남 예. 창녕인데 7살 경남지사 할 때 때는 창녕을 엄청 팔았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제 대구에 와서 이제 첫 대선 출마를 대구 서문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서문시장에서 하면서 네. 자기의 발언의 대부분을 대구에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음,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7살 때 대구로 이사 와서 어려운 시절을 이제 대구에서 지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다녔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TK 적자는 바로 나다. 유승민 후보가 TK 적자라고 하지만 네. 그럼 나는 TK 서자냐? 내가 TK 적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가 예. 이제 그 경남지사가 되기 예, 전에 예. 예전에 이제 대구시장을 좀 해달라 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TK의 한 정치인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다. 그게 누구랍니까?
그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예. 예. 그런 그리고 이제 식이군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지금 네. 권영진 시장이 이제 그 시장이 예예예. 되기 될 그 당시에도 예. 자기 보고 대구시장을 맡아 달라는 건의가 음음. 있었지만 네. 경남도지사를 이제 보궐선거를 예. 했기 때문에 예. 대구에 올 수 없어서 못 왔다. 예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 대구에 대한 자기 애정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구와 관련된 그렇군요. 자기는 대구 사람이다. 이걸 아. 굉장히 이제 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지금 TK에서는 글쎄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주 군위 재보궐 예, 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가 뭐 그 원래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후보 공천 안 하겠다고 했다가 김재원 예, 수석을 그렇죠. 지금 했어요. 분위기가 좀 예, 어떻습니까? 재보선 분위기는. 예, 원래는 이제 김종태 의원 부인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음. 후보를 내겠다 했는데요. 네. 이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음. 결국은 도로 침박당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곳 분위기는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예, 예, 안동 MBC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제 네. 김재원 후보가 한 46% 정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고. 민주당 후보가 이제 10%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이번 대선 앞두고 치러지는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선의 바로미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여야가 음.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네. 야당이니까 이제 야당끼리 이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예예예예. 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9일 날 예. 국회의원이 15명이나 현장에 투입이 돼 가지고요. 아. 예, 집중 투하를 쏟아부었고 이제 예예. 김은태 이제 민주당 후보는 예.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네.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고요. 예산 폭탄이요? 예. 예산을 많이 이 가져오겠다. 예, 그렇죠. 국회에서. 예전에 예. 이정현 아. 후보가 여수에서 예산 폭탄 예예예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예예예예. 이제 그 음.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는 네. 이제 그동안 김종태 국회의원이 음음.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거를 자기가 네. 약속을 다 지켜주겠다. 음음.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자기가 네. 친박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아직까지는 네. 이 지역 분위기 전체가 음. 보수적이고 음.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까지는 김재원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음. 그렇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출신 후보 2명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성윤환 후보하고 박완철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 두 후보가 무소속 단일화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제 예. 무소속 단일 후보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김재원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네. 3파전 내지 4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잘못된 공천으로 이렇게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재선거의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요인을 제공한 선거법을 바꿔서 요인을 제공한 정당은 아예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페널티가 좀 있어야 이게 정의로운 선거 문화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다 나와가지고 경쟁하는 구도 그리고 또 그분 또 같은 당이 또 당선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변화인가 개혁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찌됐든 3파전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네.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향해서 이제 좀 뻔뻔하다, 음, 지역에서 너무 뻔뻔하다, 이제 네.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퇴해라 이렇게 음,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3파전에서 어쨌든 TK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열리는지 이것도 이번 재보선을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